파주의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시절 파주를 달리던 버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기억하세요? 그때 교통수단은 경운기 아니면 버스뿐이었어요. 버스는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시민들의 발과 같은 존재였죠. 1960년대 파주시가 아닌 파주군이던 시절, 경운기 엔진조차 귀했고 버스도 있는 집 자식들이나 탈 수 있었대요. 자전거 정도는 있었겠지 싶겠지만 이것도 중산층은 돼야 살 수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다녔냐고요? 그냥 걸어 다녔답니다. 그나마 동네에 한 대 있을까 말까 한 경운기로 뽀시래기들이 3, 4, 5 모여 등교하면 운 좋은 날인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당시 파주에서 자동차 있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었다는데 새삼 아무데나 저박은 10년 넘은 내 경차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대목이죠. 버스도 제대로 된 버스였게요. 국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동차 생산을 하지도 않았어요. 미군 부대에서 나온 브라품 엔진에 휘발유 들어있던 드럼통을 재활용해서 버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버스가 가다가 서는 일이 너무 잦아서 아예 고치는 사람이 버스의 상주에 있었대요. 버스 한 대당 기사, 여차장, 버스 고치는 조수 이렇게 한 팀인 거죠. 그리고 이 여차장은 안내양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60년대 초에 등장했어요. 승객에게 요금을 받기도 하고 기사에게 승객들이 다 탔으니 출발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도 했대요. 오라이! 하면서 말이죠.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교통카드, 요거 하나면 지하철, 버스 다 탈 수 있죠. 그런데요, 그때는 직장인의 토큰과 학생들의 등교 필수템, 회수권뿐이었어요. 상평통보를 연상시키는 이 토큰은 현금을 이용할 때 거스름돈을 내주는 수고를 덜기 위해 도입됐어요. 1977년에 말이죠. 그리고 2년 뒤에 학생용 토큰이 회수권으로 바뀌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참 많았대요. 10장 가지고 11장 만드는 애들 꼭 있었고요. 미술반에 진짜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이요, 손으로 회수권을 직접 그리기까지 했대요. 괜히 애매하게 그렸다가 골목길 안내양에게 걸리면 내릴 때까지 따가운 눈소리를 견뎌야만 했죠. 버스가 오는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기약 없이 버스 기다리는 일이 부지기수였는데요. 언제 올지 모르는 버스를 기다리며 친구들과 종일 수다 떨었던 기억 있으시죠? 파주에서 버스를 이용했던 승객들이요, 파주에 사는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이 사람들 누구일까요? 바로 미군 부대에 관련된 노동자들이에요.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상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파주 버스 승객의 상당수가 이 유동인구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군 부대가 있었던 문산, 적성, 법원에서 서울을 오가는 노선이 가장 수익성이 좋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도시가 된 파주지만요,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X세대까지 직장과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꼭 서울을 오가야만 했대요. 버스로 서울 가는 방법이 19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좀 달라요. 90년대 중반 이전에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표 끊고 직행버스 타고 구파발까지 갔대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서울버스들이 파주로 들어와요. 기존 노선들과 중복되는 노선을 빼고 넣고 하다 보니 노선도 많이 바뀌었고요. 직행버스에서 파주 구석구석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고 배차 간격도 짧아지고 운행시간도 길어졌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해진 거죠. 서울에서 멀게만 느껴졌던 파주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007년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요금 제도가 도입이 되고 2009년에 경의선 전철화가 됐죠. 경의선 전철화는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버스 업계에는 타격이 컸대요. 경의선 열차는 원래도 다니기는 했는데 이게 배차 간격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 갈 때 주로 버스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전철화가 되고 나니까 15분 간격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서울 갈 때 버스 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철 타고 서울로 나가기 시작했죠. 코로나19가 우리 삶에 되게 많은 영향을 줬잖아요. 심지어 버스 업계에도 타격을 줬어요. 운행률을 줄이니까 길어진 배차 간격에 줄어든 운행 횟수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해졌죠. 이때 파주시가 내민 카드가 공공관리제예요. 일단 마을 버스부터 전부 준공영제로 바꿨어요. 시내버스도 노선을 조금씩 늘려가며 준공영제 100% 목표를 향해 가고 있죠.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재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운행지역, 운행횟수, 배차 간격, 서비스까지 해결이 되는 거죠. 물론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파주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 모든 지역을 버스가 구석구석 다니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파주시는 고민했습니다. 버스가 잘 다니지 않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파주가 진짜 교통의 진심인 게 경기도에서 수요응답버스 누가 먼저 시작할래? 했을 때 가장 먼저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경기도에서 파주가 가장 먼저 이 똑버스를 도입하게 된 거예요. 버스계의 콜택시라고 불리는데 어플로 예약하거나 전화 한 통으로 버스 불러서 잡아 타면 돼요. 목적지가 다 다른 여러 명이 같이 타도 AI가 최적의 운행 코스를 안내해서 생각보다 금방 간대요. 우리 집은 똑버스가 안 다닌다 하실까봐 또 준비한 게 천원택시예요. 어르신들이 웬만한 서울 가 있는 아들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게 농촌에서 시내 병원 한 번 가기 참 힘든데 천원택시는 편하게 전화로 택시 불러서 1,000원 내고 시내까지 모셔다 드린대요. 그리고 끝판왕으로 파주시가 파주교육청이랑 손잡고 작정하고 만든 스쿨버스가 있어요. 바로 파프리카인데요. 파프리카라고 하는 학생 전용 통학 수납버스래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등하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스쿨버스인데 시간대별로 학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파주 곳곳을 쭉 돈대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교통수단까지 자꾸 만들어내며 보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파주버스 어떻게 될까요? GTX 개통을 앞두고 버스 노선이 많이 바뀌었어요. GTX를 타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까지 가는 교통편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서울까지 지금도 뭐 어떤 방법으로든 갈 수는 있지만 가는 시간 줄이려고 타는 게 GTX니까 일단 GTX까지 가는 시간이 짧아야겠죠. 그래서 파주시가 시민들이 빠르게 운정중앙역까지 도착할 수 있게 버스 노선을 개편했어요. 특히 공을 들인 노선이 있는데 PBRT라고 새롭게 노선까지 만들었대요. 적성, 문산, 법원, 원롱, 광탄에서 직행으로 운정중앙역까지 가는 노선인데 101번, 202번이에요. 외우기도 쉽죠? 2월 중에 개통한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GTX 개통과 함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온 파주의 버스. 이런 교통의 발전이 우리 파주 시민들에게 저녁이라는 선물을 안겨줬는데요. 그래도 가끔은 그때 그 시절 요금함에 토큰 떨어지는 소리가 그립기도 하네요. 이제 GTX는 파주 시민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개편된 GTX 버스 노선이 궁금하시다면 위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